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 구조물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개통한 지 4년여 만에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긴급 보수 작업에 나섭니다.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방침이 가시화하면서 순천대가 서남대 정원을 다른 대학이 흡수하는 데 반발하며 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여 년 동안 약학대학 유치에 나선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의대 유치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의 수기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장용창 박사를 만났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수기민주주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성화를 위해 잔여 부지가 일반에 매각됩니다. 광양시는 재원 확보와 시 유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시 공유재산 매각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 구조물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돼 내일 새벽 긴급 보수 작업이 이뤄집니다. 개통한 지 불과 4년여 만에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교량 상판과 상판을 연결하는 이음 장치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 용접 부위 곳곳이 녹슨 채 벌어져 있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균열 부위가 흔들립니다. 이순신대교 상판을 고정해주는 구조물 주변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된 건 지난달 27일. 모두 6곳에서 균열이 발생했는데 심한 곳은 길이가 30cm나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쪽에는 큰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균열이 발생돼서 그걸 보수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에 따라 내일 새벽 0시부터 6시간 동안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에서 긴급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추가적인 보강 작업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응급보수를 일단 실시를 하고 다음 주말쯤에 한 번 더 전면 통제를 해서 보강 설계가 나오면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고 없는 차량 통제에 운전자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화물작으로 오고 방만공사, 그다음에 도로공사에도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도로 폐임 현상 등으로 개통 초반부터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던 이순신대교.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5호 태풍 노루가 예상과 달리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전남 동부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노루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일본 큐슈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7일과 8일 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내일부터 태풍이 고수온 지역으로 진입해 다시 발달하게 되면 지역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침수 피해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방침이 가시화하면서 의대 유치를 추진했던 도내 대학들이 정원 흡수가 아닌 의대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 측에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폐교 절차가 진행되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인근 전북대와 원광대로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순천대는 정원 흡수가 아닌 의대 신설을 강조하고 20여 년 동안 약학대학 유치에 나선 경험을 바탕으로 의대 유치에 들어갔으며 목포대도 관련 부처를 상대로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순천시가 수기민주주의 방법론을 통해 시민과 함께 실제 정책 아이디어를 구해가는 원탁회의 과정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지역사회의 수기민주주의를 적극 전파하고 있는 장용창 박사를 만나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네, 장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기민주주의. 어원적으로는 깊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다 이런 뜻 같은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수기민주주의를 다른 개념들하고 좀 비교해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대리인들을 뽑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대 개념은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는 국민투표처럼 토론 없이 표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민주주의는 토론을 한 다음에 문제를 잘 이해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토론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수기민주주의 방식 토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수기민주주의의 몇 가지 원칙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그런 소수의 토론이 아니라 국민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셔놓고 토론한다는 그런 대표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토론이 토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토론 과정에서 이제 서로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라는 원칙이 있고, 네 번째는 그런 토론의 전 과정을 공개해서 다른 시민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수기민주주의 방식 토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계사 출신이고 행정학 전문가이신데 수기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신 배경은 어디에 있으신지, 또 우리 사회에 수기민주주의가 꼭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부탁합니다. 제가 공인회계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환경단체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된 그 갈등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치유되지 못하고 갈등으로 막 상처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갈등을 좀 치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수기민주주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이런 걸 해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문제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공익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수기민주주의 제도를 적용해서 큰 진가를 발현한 사례가 국내외에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것이 덴마크인데요. 이미 198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까 말까를 수기민주주의 방식으로 토론을 해서 결국 안 짓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시나 충남도 같은 경우 좀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순천에서도 이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수기민주주의를 지원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이런 문제는 수기민주주의를 적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 있으면 한 가지 좀 지적을 해 주시죠. 수기민주주의가 효과를 보려면 가능한 한 주제의 범위를 좁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가 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아동이라는 것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아동 청소년들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좀 불행하죠.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아동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청소년 행복 조례 같은 걸 직접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크게 주목을 받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값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개봉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의 책임자인 전두환 씨는 사과는커녕 회고록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법원이 5.18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할 수도 배포할 수도 없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은 북한군 개입 주장과 헬기 사격 부정, 계엄군 발포 부정 등 모두 33곳입니다. 5.18에 대한 전두환 씨의 역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이를 바탕으로 5.18 단체 등이 전두환 씨와 아들 제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5.18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의 출판과 발행, 인쇄, 복제, 판매와 배포,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 겁니다. 법원은 서적을 출판 및 판매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가치를 폄하함과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단체 및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결정을 위반할 때마다 5.18 단체에 한 번에 500만 원씩 지급하게 했습니다.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을 쓴 전두환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반드시 전두환이 사라지기 전에 재판정으로 나와서 5.18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원은 또 5.18 단체가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이 5.18 영상고발 화보에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잔여 부지가 일반에 매각됩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재단은 여수엑스포역앞 두 필지 총 10,000제곱미터의 부지를 사후 활용계획 구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업자 모집에 나섭니다. 매입 대금은 5년에 걸쳐 무이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을 감면해 참여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양시가 재원 확보와 시유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시 공유재산 매각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태인동 국가산단 내 13,000여 제곱미터 부지를 인근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인 제곱미터당 22만 2천 원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부지는 섬진강변 산단 내 대로변을 끼고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매각 입찰 자격은 공장 건립을 위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습지 도시인 이즈미시의 청소년들이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즈미시 청소년 20여 명은 오늘부터 나흘간 순천을 방문해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 나간읍성 등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고 월등 복숭아 따기 등 한국 문화체험 일정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순천시와 이즈미시 청소년들은 지난 2012년 자매 결연 이후 상대 도시를 교차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여름밤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여수시립국악단은 오는 9일 해양공원 야외 무대에서 여수 밤바다와 함께하는 국악여행을 부제로 특별한 무료 공연을 펼칩니다. 시립국악단은 이번 음악회에서 해녀춤과 민요, 애니메이션 음악 등 국악 관현악과 한국 무용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예술가의 감성이 절로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풍경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인 산방을 소개합니다. 전라도 기행 박영훈 기자입니다. 구름을 따라 내려오면 짙푸른 숲이 이어지는 곳. 화가는 작은 집 앞에 연못을 파고 둥근 섬을 만들어 배롱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희고 붉은 꽃의 색감은 녹음을 타고 선율처럼 흐릅니다. 초이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 소치허련은 고향 진도에 디귿자형 한식 기와로 지은 이 산방에서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오자마자부터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네, 좀 누군가 신선히 살았다는 느낌? 좀 그랬어요. 연못에 물듣는 소리, 흐르는 구름, 수줍은 숲의 얼굴은 화폭 안에 담겼습니다. 소치의 예술호는 그가 심은 배롱나무 꽃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아들 미산 허영과 손자 남농 허건을 거쳐 증손자, 고손자까지 5대에 이어졌습니다. 허련이라는 사람부터 쭉 자손들 내려오는 게 이게 참 대단한 DNA구나. 다 천재가족이다 그렇게 느껴요. 첨찰산의 상록과 소치 일가의 작품 향기를 담고 내려오는 길엔 산방의 이름을 딴 시원한 물놀이 쉼터가 조성됐습니다. 삼별초 대몽항쟁 유적지와 천연기념물 진도계 테마파크는 구름숲 속 화가의 방을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여행길의 덤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자신의 교통사고 과실을 아들이 한 것처럼 꾸민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등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아들에게 사고 당시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시 공무원 59살 이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사고 후 도주하고 아들에게 범인 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관 단위 참여가 급증하면서 순천 지역 장기기증 희망자 비율이 전남 평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순천 지역 장기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수가 16,000명을 넘어서면서 인구 대비 5.71%를 차지해 전국 3.29%,
전남 2.43%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시청과 경찰서, 교육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별 참여 희망이 릴레이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달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에 작성하던 거래계약서 대신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청은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데다 도장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주말 관광객에 맞춰 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시티 투어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 도입의 하나로 내일부터 도심을 순환하는 2층 시티버스에서 야경을 보며 공연과 연극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를 운행합니다. 여수시는 매주 금, 토요일과 공휴일 저녁에 낭만버스를 운행하며 관광객들의 신청을 받아 버스 안에서 기념일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태풍 노루 북상에 따른 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주말 태풍 노루 북상에 따라 12개 읍면동장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출입을 통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들을 대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방문과 전화를 통한 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집중호우에 대비해 백운산 4대 계곡의 경보시설 작동 여부와 피서객 대피 계획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륜차 난폭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4개 주요 도로에서 이륜차들의 난폭 운전을 단속하고 특히 심야 시간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굉음 운행과 고개 운전 등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수시 순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는 이륜차 사고로 49명이 숨졌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0%를 차지해 이륜차들의 안전 운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